2015학년도 당국대 논술 대비법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논술의 법칙 김법성입니다. 당국대 논술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번, 2번, 3번 세 문항이 나옵니다. 논술 문제의 특징이 세 문항 2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거의 글자 수도 지금 600자로서 1800자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기에 만만치는 않다. 근데 이제 문제를 보면 1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요약형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 요약 문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시가 나와요, 시. 문학작품이 등장을 하고 이 문학작품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했느냐, 이걸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에 나와 있는 상징들을 얼마나 잘 독해하느냐. 근데 거기에 나오는 문학작품들이 거의 모두 전부 다 대학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을 배려해서 교과서에서 나오는 지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수능 공부하면서 배웠던 것 전부 다 교과서에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완전히 어려워서 독해가 못할 정도의 제시문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 제시문을 시어를 정확히 찾아서 이 시어를 다른데 어떻게 적용하는가, 이런 형태의 요약을 요구합니다. 근데 1번 문항이 있고 2번 문항이 있는데 1번 300자, 2번 300자, 제시문은 가나다 3개. 이렇게 1번 문학작품, 2번은 어떤 구체적인 상황, 소설적인 상황이 나와요. 그 상황을 어떤 이론, 우리가 사탐 시간에 배운 어떤 이론을 가지고 적용해서 풀어낼 수 있냐 없냐를 보는 문제들이 나오고요. 3번은 통계나 데이터들을 해석하고 그 해석을 통해서 어떤 문학작품을 읽어낼 수 있나 없나. 결국 당국대 문제의 큰 특징이라고 하면 제시문 1번, 2번, 3번에서 전부 다 뭐가 나온다? 문학작품이 등장한다. 그러면 관건은 어디 있습니까? 문제를 풀 때 문학작품을 푼다라고 하는 것은 문학작품을 뭘 해야 돼요? 답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해석을 해주셔야 된다. 충분히 해석을 해주시면 그 해석이 정합성이 있고 타당하고 합리적이다. 그러면 눈에 띄는 글이 되겠네요. 문제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세 문항에 2시간 600자. 근데 이 600자가 세 문항이야. 600 합하면 몇 자죠? 1800자입니다. 이 1800자를 2시간 안에 이렇게 딱 쓰려면 여러분 의외로 시간이 타이트합니다. 실제로 아이들한테 연습을 시켜보면 주어진 시간 안에 충분히 딱 제대로 사고해서 쓰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더군다나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당국대는 어때요? 준비하는 친구들이 나는 당국대 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준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두 다 급하게 준비하는 건 마찬가지다. 그러면 우리는 자, 이런 문항의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대비법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시간 배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시간 배분. 2시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1번, 2번, 3번 문항을 그냥 40분 이렇게 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조금 더 어려워하는 문제는 시간 배분을 조금 길게 잡고 하시면 되겠네요. 자, 쓰기는 그러면 그러면 분석과 쓰기는 어떻게 하죠? 분석 20분, 쓰기 20분입니다. 기본 이렇게 세팅을 해두고 나서 조절을 해야죠. 이 문제는 분석이 빨리 되니까 조금 빨리 쓰고 다른 데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시간 배분을 철저히 해서 끝까지 정확하게 정합성 있게 답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질문이 아주 디테일하게 많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논술 문제를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2015년도 모의논술 문제입니다. 문제 1번 잠깐 보죠. 자신과 세상을 대하는 태도에 관련된 글이다. 자신과 세상을 대하는 태도. 자, 이런 논제 안에 들어있는 개념어를 중심으로 분석을 해야죠. 그죠? 자신과 세상을 대하는 태도. 자, 근데 1번 문제가 가에서 자신을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를 나타내는 단어 한 개를 찾은 후 그 단어에 기초하여 이 글의 주장을 요약하시오. 그러니까 중요한 키워드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건 무조건 찾아야죠. 자, 키워드를 잘못 찾으면 어떻게 되죠? 엄청난 감점입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거의 독해 문제에 가깝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독해하고 논제시키는 대로 딱딱딱 쓰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할수록 단국대는 꼬입니다. 문제에 있는 질문을 차근차근 답한다. 논제를 쭉 풀어서 원고지에 옮긴다라고 쓰면 됩니다. 논제에 살을 붙인다라는 생각으로 글을 쓰시면 되겠다. 1번에 2번 문제 볼까요? 가에 토대하여 나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존재의 모습을 상징하는 단어 하나를 찾아 설명하라. 오, 보세요. 단어 하나를 찾아서 설명하라 그랬죠. 단어. 근데 시야. 그러면 단어 하나를 찾고 설명하라고 했으니 이 시어가 담고 있는 의미, 이 시어가 담고 있는 뜻이 뭔가를 충분히 어때요? 충분히 풀어 써준다. 해석해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글을 쓰시면 되겠다. 다에 나타난 삶의 문제점을 요약하시오. 다에 나타난 삶의 문제점. 간단합니다. 다에는 어떤 삶이 나타나 있는데 그 삶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고 정확하게 딱딱딱 떨어지게. 그죠? 그러면 2번 문제가 찾아서 설명하는 거 150자 뒤에서 문제점 요약하는 거 150자. 그러면 어때요? 요구하는 것에 차근차근 답하는 데만 해도 150자 금방 찹니다. 알겠죠? 무슨 뜻인지? 즉 논제에서 요구하는 것만 차근차근 답해도 글자 채우는 건 어렵지 않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첫째도 둘째도 논제에 명확하게 답하려면 뭘 해야 되죠? 답을 잘하려면 당연히 독해에 집중해야죠. 독해. 그죠? 문학작품을 독해하고 해석하고 그 독해에 근거해서 제대로만 답한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겠다. 1번 문제는 그래. 2번 문제는 조금 다릅니다. 2번 문제도 잠깐 읽어보죠. 가와 나의 상황을 근거로 다에서 제시한 원리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각각 서술하라. 가나의 상황. 가나에는 어떤 사회 입국심사할 때 어떤 지문 채취하는 게 나와 있고, 나에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파수꾼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가나는 둘 다 어떤 구체적인 상황이에요. 구체적인 상황. 구체적인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구체적인 상황이 뭔지를 1차적으로 분명히 밝혀주고 쭉 정확하게 답을 해주고, 가의 상황은 뭐고 나의 상황은 뭐다. 정확히 답해야죠. 그죠? 정확히 답을 해주고 난 다음에 이 상황이 뭔가 상징하는 것, 의미하는 것 마찬가지로 어때? 해석을 해줘야 돼. 그죠? 그렇게 해석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에는 공리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회문화 교과서에 있는, 도덕 교과서에 있는 어떤 공리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공리주의의 입장에 따르면 이게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뭔가 문제가 있다, 문제 없다, 이렇게 정확하게 논제에서 요구하는 것에 직접적으로 답하되 그 답하는 과정에서 해석, 살을 붙여준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됩니다. 결국 그러면 내가 정확하게 찾아내야 될 제시문의 어떤 키포인트, 즉 독해에 관건이 달려있겠네요. 문학작품이 됐건 어떤 비문학 제시문이 됐건 독해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드러내 주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대학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대학 논술 문제를 내는데 대부분 대학들이 2시간에 한 2000자를 요구하고요. 짧으면 한 1500자, 1600자, 좀 길면 2000자, 2100자까지를 요구하는데 단국대는 그 중간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신에 문항수가 조금 많죠. 어떤 대학들은 그냥 제시문 하나 주고 천자에서 2000자를 쓰게 시키는데 이 대학 같은 경우에는 문항수가 많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 이 대학에서 여러분들이 눈에 띄는 어떤 변별되는 글을 쓰려면 뭘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뭐예요? 제시문을 내가 이해했다라는 티를 내려면 뭘 가지고 해야 돼? 제시문에 들어있는 개념어를 가지고 해야지. 제시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어가 있는데, 키워드가 있는데, 그 키워드를 글을 쓸 때 학생이 쓰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하죠? 얘는 제시문 이해를 못했구나라고 채점자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나는 가를 읽을 때 가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뭐지? 나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뭐지? 이 키워드를 팍팍팍 체크를 확실하게, 형광펜으로 하든 빨간펜으로 하든 눈에 확실하게 띄도록 체크를 해서 그것을 사용하면서 논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눈에 띈단 말이죠. 설령 그런데 개념을 내가 틀리게 돼서 그거 괜찮습니다. 근데 자꾸 잡는 연습을 하면서 글을 쓰셔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변별 포인트다. 그래서 문제 1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놓고 그냥 개념 키워드 찾으라고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뭘 보고 싶은 거다? 텍스트에 들어있는 키워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이 있나 없나를 보고 싶은 겁니다. 자, 600자 짧은 시간 안에 좋은 글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2번 가독성과 완결성. 요걸 잘 지켜야 됩니다. 이 가독성 완결성이란 뭐냐? 학생들 중에 논술 문제에 답을 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논제의 요구사항에 직접적으로 답하는 나머지 답만 있고 글을 읽어보면 뚝뚝뚝 끊어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가의 관점에서 나를 설명하라. 뭐 이런 문제 나오면 가의 관점 요약, 나 설명. 요게 그냥 요약만 되어 있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즉 글이 한 편에 완결된 형태로 글을 쓰지 않는 아이들이 많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도 둘째도 이 600자를 쓰는 과정에서 완결된 흐름을 가지도록 사고하는 게 좋다. 자, 그러면 이 완결된 흐름, 가독성, 요걸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전체 글의 핵심되는 포인트 뭐죠? 그 문제가 담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이 문제 상황에 대해서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글을 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글을 써야 돼요. 자, 예를 들어보죠. 요약 문제. 1번의 요약 문제를 쓰는 데 있어서도 핵심되는 문제 상황과 관련해서 이 필자가 뭘 주장한다 라고 정확하게 요약을 해주셔야죠. 마찬가지로 2번 문제를 푸는데도 장단점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핵심되는 문제 상황, 쿵 부딪히는 어떤 쟁점을 정확히 보여주고 이 쟁점에 관련해서 내가 쓰는 모든 문장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 문제 상황의 어떤 측면들을 보여주는 문제 상황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가지셔야 되겠다. 그러면요, 글이 일관성 있습니다. 글이 뽀대나요. 한눈에 잘 읽힌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 학생들은 문장과 문장이 뚝뚝뚝 떨어져 있어요. 자, 단국대 문제를 잘 풀려면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 개념어를 정확히 사용할 것. 눈에 딱 띄는 개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 개념어가 만약에 문학작품으로서 상징이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상징을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완결성. 가독성과 완결성. 잘 읽혀야 돼요. 자, 논술 시험을 채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논술 시험을 채점하는 사람들은 논술 학원에 다녀서 논술을 배우지 않습니다. 그죠? 학원에서 어떻게 쓰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준 것과 상관없이 글 자체의 완결성이 있는 글이 좋은 글입니다. 설령 이게 논술 시험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글 자체가 1차적으로 완결성이 있어야 이 학생은 글을 쓰는 능력이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죠. 근데 글 자체의 완결성이 떨어져 봐. 아무리 중요한 키워드를 쓰고 뭔가를 하더라도 눈에 안 띕니다. 채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독성, 완결성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글 전체의 흐름을 일관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쓰는데 조금 포커스를 맞추자.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단국대 논술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요 문제의 특징,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문제의 특징, 세 문제가 나옵니다. 세 문제가 나오는데 이 주어진 시간 안에 완성하려면 시간 배분을 정확히 하셔야 되겠다. 그죠? 시간 안에 1800자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쓰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논제에 직접적으로 답하는 형태로 글을 쓰는 게 좋겠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나는 어디서 변별될까? 일반적으로 논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어지간히 지키잖아요. 그러면 대략 퍼센트가 몇 프로 정도 나오냐면요. 논제의 답을 정확히 했어. 그러면은 대략 퍼센테이지가요. 상위 한 7에서 10% 정도 나옵니다. 7에서 10%. 근데 7에서 10% 돼가지고 합격을 못 하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논술에서 합격을 하려면 이 이상을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디서 내가 그 이상을 맞을 건가? 정확하게 여기서. 그죠? 개념어를 정확히 찾고 완결성을 띠는 어떤 글, 즉 문제 상황을 포착해서 텍스트를 정확히 해석해 주는 것. 여기에 포커스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단국대를 준비하면 충분히 단기간에도 완결된 글쓰기를 할 수 있겠네요. 단국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문제가 조금 길어서 그렇지, 문항수가 많아서 그렇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첫째도 둘째도 정확한 독해에 근거한 해석,
그 해석을 무엇에 대한 해석이야? 문제가 묻고 있는 어떤 문제가 되는 쟁점이 있습니다. 쟁점. 핵심되는 문제 상황. 그 핵심되는 문제 상황을 가지고서 충분히 풀어주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당국대를 여러분들 뭐 시험 준비하는 동안 1차적으로 학교에서 제시한 어떤 답안과 해설들이 있습니다. 그거 충분히 읽어보시고요. 그래도 도움이 안 돼. 그래도 내가 뭔가 이 불안해. 어떻게 풀어야 될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감이 잘 안 와요. 그러면 학원에 제가 수업하는 아토즈 논술에 오셔서 제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궁금한 거나 의문 나는 그 질문들 하시면 제가 최대한 명확하게 답을 해주고요.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논술 푸는데. 왜냐하면 논술 문제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다 어렵습니다. 시험장 갔는데 내가 어려우면 옆에 있는 애들 보세요. 옆에 있는 애들 보면 다 어렵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시험을 칠 때는 시험장 가서 내가 글을 쓸 때는 자신감 있게 내가 본 것이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입증하는 형태로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결국 논술 시험은 뭘 평가하는 거죠? 자, 제가 여기에는 안 썼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써보겠습니다. 결국 논술 시험은 여러분들의 뭘 보고 싶은 겁니까? 사고력을 보여주는 거야. 사고력을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결국 나는 이 각각 1번, 2번, 3번 문항을 푸는 데 있어서 뭘 보여줄까? 나의 어떤 독해력, 이해력, 이걸 보여줄까? 나의 어떤 논증의 능력, 아니면 개념의 창의적 적용, 개념의 창의적 적용 능력을 보여줄까? 결국 대학은 거의 모든 대학들이 묻는 문제들이 이 세 가지에서 다 판가름 납니다. 제시문을 얼마나 정확히 독해해서 그래서 네가 말하는 것, 내가 쓰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 입증. 그죠? 그리고 텍스트에 들어있는 개념을 얼마나 잘 적용해서 그 과정을 할 수 있느냐. 이 세 가지가 거의 사실 전부입니다. 특히 당국대 문제는 그 중에서도, 그죠? 1번, 3번. 이런 거 제일 중요합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사고의 능력을 보여주려면, 그죠? 사고의 능력을 보여주려면 개념과 그 개념의 정확한 적용. 자, 당국대 문제에서는 문학작품과 문학작품에 대한 해석. 그죠? 그 해석을 문제 상황과 관련해서 얼마나 잘 보여줄 것인가. 어떤 구체적인 사례와 추상적인 사례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요 두 가지에 포커스를 조금 맞추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네요. 대략 당국대 잠깐 아주 컴팩트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2015년도 모의논술 문제와 2014년, 2013년 문제가 똑같습니다.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요 형태로만 준비를 한다고 하면 아마 당국대는 거의 그대로 나올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작년에 이제 당국대 같은 경우에는 건축학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인문계 뽑는 학생들이 있는데 거기에 합격한 친구. 글의 특징이 어떠냐? 묻는 말에 정확히 답합니다. 이 친구는요, 묻는 말에 따박따박 답해요. 근데 대신 흐름이 딱 있습니다.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결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묻는 말에 정확히 답하면서 흐름을 조금 자연스럽게 완결성 있게 가져가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2015년도 당국대 논술 대비법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